친구들과 2차로 간 곳은 나이트클럽으로 어쩌면 친구 녀석 말 맞다나 당연한 코스였다. 한 놈이 바람을 잡자 분위기가 자연스레 이루어졌던 것이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양주며 맥주가 몇 순배 돌 무렵에는 술 기운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다. 모처럼 대학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들뜬 기분과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권하는 잔을 마냥 피할 수만은 없어.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한 게 벌써 보통 때의 주량을 초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담배 한 대 태운다며 화장실을 다녀오다. 눈에 익은 듯한 여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형수다. 분명 형수였다. 나도 모르게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형수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경희 형수님 아니세요? 어깨를 툭툭 쳤다. 어머, 호식 도련님,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저야 놀러 왔죠. 형수야말로 어쩐 일로? 나는 고교동 창모임에 나왔다가 간만에 스트레스나 풀겸해서 왔죠. 도련님은 언제 왔어요? 10시 조금 넘어서요. 그때 시간을 보니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그럼 놀 만큼 놀았겠네요. 누구랑 왔어요? 저도 친구들이랑요. 우연히 클럽에서 만난 형수와 얘기를 하다 보니 그곳이 바로 형수의 고향인 걸 알게 되었다.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 그나저나 부킹은 많이 하셨어요? 호호호.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 기쁘기는 하였지만 그녀의 질문이 달갑지는 않았다. 하필이면 클럽이라니. 순간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얼른 말을 바꾸어 버렸다. 그런데 형수는 여기까지 어쩐 일이에요? 오늘 외박해야겠어요. 그렇죠. 형우 씨가 유럽 출장을 가서 저도 잠시 친정에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도련님 사귀는 사람 없으세요? 어디 마땅한 여자가 있어야죠. 어디 좋은 사람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줘요. 의외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인기가 많더니 다 지난 과거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그때랑 똑같구만. 그건 형수도 마찬가지네요. 하, 세상이 참 많이 좁아요. 우리가 이런 데서 얼굴 보며 이야기하고 그러게나 말이에요. 별다른 일 없으면 저랑 오늘 술 한잔 더 할래요? 그럴까요, 그럼. 그럼 끝나고 연락할게요. 내 도련님도 재미나게 노세요. 그녀가 고개 숙여 인사 후 자신의 길을 간다. 2시간 정도 지나 그녀에게 카톡이 들어온다. 도련님, 지금 전화 안 받네. 형수 미안.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 온 줄 몰랐어요. 아까 전에 나랑 술 한잔 하자고 그랬잖아. 그래서 연락한 건데. 나 지금 클럽 뒤편에 있는 산호징어집 앞에 혼자 있어. 도련님이 지금 여기로 와주면 안 돼. 형수의 카톡을 받자마자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그녀를 만나러 갔다. 안녕하세요. 지방대이긴 하지만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무난히 졸업, 그리고 2년여간의 군 생활까지 무사히 마치고 지방 한 도시의 중소기업에서 3년 차로 일하고 있는 29살 미혼입니다. 본가와 회사 거리는 차로 약 1시간 30분 정도 거리였지만 지방도시이다 보니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당시 자차가 없던 저로서는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작된 타지에서의 자취 생활은 늘 외롭기만 했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이었지만 큰 집에 2명의 사촌형이 있었는데 형들과 중학교 다닐 때까지 한 동네에서 자랐기에 사촌이라지만 남들 웬만한 친형제보다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 나이 들고 각자 떨어져 지내면서 결혼도 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예전만큼의 잦은 왕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에는 서로를 위하는 끈끈한 형제 같은 게 남아 있었다. 특히 대기업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둘째 형님이 결혼을 참 잘했다. 회사 동료로 알고 지내다 연애를 했다는데 정말이지 바라만 보아도 남자라면 심쿵해 올 정도로 빼어난 미모에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형님이 참으로 부럽다였다. 웬만한 남자들은 감당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넘사벽 같은 아우라를 가졌다고 할까? 그녀가 내겐 형수였지만 나와는 동갑의 나이였다. 하루는 친구놈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주말에 뭐 하냐고 하길래 특별한 약속이 없다고 했더니 뜬금없이 내가 있는 곳으로 놀러를 오겠다는 거다. 내가 일하던 곳은
도시 전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도시 구석구석에 자리한 문화유산과 관광객을 위한 먹을거리, 산책길 그리고 유흥까지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다. 또 주위에 광역도시가 세 개나 몰려 있었기에 주말에는 타 지역 사람들이 관광과 유흥을 즐기기 위해 나이트를 많이 찾는 곳이기도 했다. 아마도 그날 친구들이 굳이 이 먼 곳으로 온다는 이유도 그런 클럽 문화를 맛보기 위한 목적이었다. 친구 2명과 1차로 돼지갈비집에서 거하게 한잔하고 밤 9시 50분경 클럽으로 향했다. 20대 초중반의 젊은 분들도 많이 보이긴 했지만 관광지답게 3, 40대 중년 여성들과 남성들도 여러 보일 정도로 실내는 이미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로 꽉 차 있었는데 그 열기가 마치 2002년 한일 월드컵만큼이나 뜨거워 보인다. 황금 같은 주말에 내 친구들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유는 간단했다. 타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룻밤의 꿈 같은 로맨스를 생각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었다. 친구들은 밖으로 춤을 추러 나가고 난 혼자 테이블을 지키며 화장실 다녀오다 우연히 마주친 형수를 생각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참 뒤 친구 한 놈이 오더니 나를 급하게 부른다. 호시가 빨리 와봐. 경수가 춤추다가 진짜 괜찮은 애랑 부킹을 성공했는데 그쪽도 일행이 3명이래. 그래서 너 빨리 데리고 오래. 친구의 목소리, 톤이 한참 업되어 있는 걸 보면 부킹에 성공한 여성분들이 상당할 거라 짐작하고 서둘러 따라 나섰다. 경수는 이미 부킹녀에게 정신이 팔려 내가 왔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때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을 때라 그녀들도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 우리를 마지막 부킹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아주 적극적이었다. 근데 경수 녀석과 함께 있는 여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처음에는 그녀가 등을 보이고 있어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녀가 고개를 돌려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한참을 멍 때리게 되었다. 그녀는 바로 사촌 형수였다. 순간 형수 여기서 뭐해요? 라고 아는 척하기도 뭐하고 좀 전 밖에서 반갑게 인사할 때와는 다르게 둘 다 참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왔더니 그녀도 따라 나온다. 도련님, 나랑 이야기 좀 해. 무슨 이야기요? 좀 전에 본 거 비밀이에요. 알았죠? 뭐요? 시동생 친구랑 클럽에서 만나 신나게 놀았다는 거요. 허허, 입이 왜 자꾸 간질간질할까 모르겠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순수하게 춤만 추러 왔다는 형수의 말은 다 거짓이고 몰랐던 형수의 더러운 민낯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만 거다. 그녀 역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하는 모습이다. 최근 형님이 해외 출장이 잦아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 힘들었다니. 부부 사이가 예전만 못해서 속상하다니. 급기야 너무 외로웠다며 울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미혼인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그만 추태를 보인 거라고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는다. 형수, 오늘 일 비밀로 할 테니 아무런 걱정 말아요. 정말이죠?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잠시나마 형수와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형님과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게 핑계는 아닌 듯 했다. 도련님, 다음 주 주말에 경주로 갈까 하는데 내려가면 연락해도 되나요? 우리 그날 좋았잖아요. 갑자기요? 동창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거든요. 또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겸사겸사 해서요. 저야 형수가 경주 오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이죠. 그날 이후부터 한 달에 서너 번씩 경주에 오는 형수를 만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최근에 형수를 만날 때마다 형님이랑 결혼 생활이 힘들다며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때마다 적당히 관심 끊고 살아라. 남편한테 너무 애착을 가지니 상처를 받는 거다. 어쩌겠어요? 적당히 참고 살아야죠. 라고 말해주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 작은 형수랑 나름대로 저랑 친하다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속으로 삭히고 털어놓지 않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들이 많았더라고요.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얼마 전 술자리에서 얘기를 꺼내 놓는데 듣고 나서 많이 놀란 것도 사실입니다. 형님이 남들 앞에서 난 그러는데 유독 형수랑 둘만 있을 때는 다혈질로 변해서 벌컥벌컥 화를 잘 내는 데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깊어지면서 평일날 평균 귀가 시간은 밤 10시, 술 많이 마시는 날은 새벽 3에서 4시가 돼야 귀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형수의 결론은 형님과 그만 살고 싶다는 겁니다.